안녕하세요. 진소장애 장애감수성 연구노트의 진주입니다. 오늘은 신입사원 교육, 왜 장애인식 개선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입사원 교육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기업이나 조직이 새로 들어온 동료에게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알려주는 자리죠. 그런데 많은 조직에서는 기술적인 절차, 규정 준수, 조직 역사 소개 같은 내용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나만 적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직 문화가 일방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첫머리에 배치해야 하는지입니다. 첫 교육에서부터 다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신입사원에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조직 문화의 첫 장을 써내려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첫날 교육에서 받는 메시지는 오래 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전달되는 첫 메시지는 그 사람의 조직 적응, 즉 이 회사가 어떤 곳인가를 배우는 과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신입사원 교육의 첫 순서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자리 잡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의 선언입니다. 이 회사는 다양성과 통합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죠. 반대로 장애나 다양성 관련 교육이 뒤섞이거나 마지막에 배치되면 신입사원은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 다양성과 통합에 관한 주제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했더니 참가자들이 이거 그냥 별도의 주제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교육의 순서만으로도 조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설계할 때는 다음에 3가지 핵심 요소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요소입니다. 장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입사원이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경과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객이 겪었던 불편 사례, 장애인 고객에게 칭찬받은 사례, 이런 구체적 사례는 내가 실제로 맞닥뜨릴 상황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한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메뉴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때 신입사원은 이 고객에게는 메뉴가 잘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객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큰 글씨 메뉴판을 제공하거나 직원이 직접 읽어주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출입문이 자동이 아니라 밀어서 열어야 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불편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이 직접 체험해보거나 이전 고객이 겪은 이야기를 듣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문제 해결과 공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좋은 경험 사례도 함께 제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고객이 직원의 도움을 받고 덕분에 안전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 편지를 보낸 사례가 있다면 신입사원은 행동의 의미와 보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편했던 사례와 칭찬받은 사례를 동시에 보여주면 신입사원은 내가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생히 그리게 되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즉 현실적 사례는 교육의 재미와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입사원이 실제 업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강의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워크숍, 그룹 토익, 역할극 등을 통해 신입사원이 직접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고객의 입장을 역할극으로 체험해보거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간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짧은 역할극에서 강사가 일부러 입 모양만 보고 대화를 하거나 청각 정보를 제한한 상태로 고객 응대를 해보게 합니다. 신입사원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짓, 표정, 필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죠. 또 휠체어를 타고 사내 공간을 이동하거나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물건을 가져오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몸을 움직여 보면서
손이 닿지 않는 선반, 통로가 좁은 복도, 경사로 없는 공간 같은 현실적 제약을 체험하면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공간을 설계하거나 도움을 제공해야겠다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체험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강의만 듣는 것보다 기억에도 오래 남고 실제 고객을 만났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식께서는 친절함이나 배려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자료에서도 장애 이해와 같은 포용은 조직 문화의 근간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 체험적, 인권적 요소가 결합된 교육은 신입사원에게 우리 조직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만듭니다. 신입사원 교육의 첫날은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첫 장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우선순위에 놓으면 다양성과 통합을 조직 문화의 중심 가치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 체험적, 인권적 요소를 포함하면 교육은 직접적으로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회사 신입 직원 교육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진소장의 장애 감수성 연구 노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